자연의 신발을 신어보라. 정리를 하고, 자연의 신발을 신어보라. 공감을 넘어선 산상의 엠퍼시의 발견. 누구냐 하면 브래드 미카코의 보육사이면서 칼럼니스트. 65년 일본 후쿠오카 출신인데 그렇게 도쿄에 있다가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음악에 심취해 있다가 음악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게 되었고, 1996년부터 영국 브라이턴에서 살고 있고, 런던의 일본계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보육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 보육사로 일하면서 번역과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들 개국 투쟁으로 2017년 16회 fincher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고, 2018년 오야 소이치 기념 논픽션 대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 나는 옐로우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로 2019년 73년 마이니치 출판상 특별상 제2회 서점 대상, 논픽션 부분 대상, 제7회 블로그 대상, 시리즈 누적 판매 100만 부를 돌파. 이 타인의 신을 신어보다는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에서 화제가 된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상상력인 엠퍼시를 탐구하여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그 밖에 지연적으로 여자들의 테러, 꽃의 생명은 노 퓨처, 아나키즘 인 더 UK, 무뎌진 영국과 펑크 보육사 분투기, This is Japan 등이 있다. 옹견인 정수연 경희대 졸업 와서대 문학연구 석사학위를 받은 분이다 라는 거고,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타인의 공감을 선 상상의 엠퍼시의 발견인데, 2019년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물러난 책을 썼다. 자타 공인 안 팔리는 작가였던 나도 이 책만큼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그만큼이라도 놀라운데 한층 더 놀라운 일이 났다. 겨우 4쪽에 걸쳤던 엠퍼시라는 단어가 홀로 걷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다. 인터뷰를 하거나 라디오, 텔레비전에 나가면 늘 엠퍼시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서평이나 트위터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엠퍼시를 언급했다. 출간다시에 나와 관계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엠퍼시라는 단어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모양이었다. 책이 나오고 난 뒤에 나는 이 책의 주제는 엠퍼시입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원글을 쓸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252쪽에서 단 4쪽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어째서 사람들에게 이토록 특별한 인상을 주었는 일은 여전히 수수께끼다. 나름대로 처리하자마자 엠퍼시를 들은 책이나 기사는 전부터 일본에 많이 소개되었지만 대부분 엠퍼시를 공감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사람들이 이에 위화감을 느껴왔던 게 아닐까. 다들 오래전부터 공감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이해하는 이해를 표현한 말을 찾지 못하다가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일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한 엠퍼시라는 단어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은 아닐까. 내 조직이 맞든 틀리든 엠퍼시라는 책이 불티나게 되었고, 이 책에 엠퍼시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된다는 엠퍼시 만능론으로 기결되는 것은 저자로서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엠퍼시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있어서 엠퍼시가 가져올 위험성과 독성을 조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엠퍼시에도 양면성, 다면성이 있다.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겨우 4쪽에 걸쳐서 엠퍼시를 건드리기만 했던 저자로서는 그런 논쟁을 솔직하게 밝히고 엠퍼시를 더 깊이 파고드는 글을 써야 하지 않을까 판단했다. 이 책은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다. 아울러 내가 나로서 사고하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는 아나키즘 사상이 당연하다는 뜻이 내 곁으로 다가와 엠퍼시와 함께 걷게 된 여정의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나로 사는 아나키즘과 타인의 신발을 신어보는 엠퍼시가 어떻게 통하겠느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만나 조화를 이루고 하나로 녹아들었다. 그 풍경을 펼쳐 보였다는 사실이 이 여정에서 얻은 최대의 수확이었다. 이 사색의 여정에서 내가 얻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어떤 길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길을 벗어나서 넓히다. 엠퍼시를 공감으로 번역해도 좋은가? 아이가 영국 브라이턴 앤 호버시에 있는 공립중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다.
영국 중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삶의 기술이라는 수업에 포함되어 있다. 의회 정치에 대한 기초 지식 자유의 개념, 법의 본질, 사법제도, 시민활동 등을 배운다. 그런데 이 과목 시험에 엠퍼시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왔다. 아이는 이 질문에 스스로 누군가의 신발을 신어보는 일이라고 답했다. To put yourself in someone's shoes라는 남의 입장이 되어본다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어쩌면은 아이가 직접 생각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엠퍼시를 설명하면서 쓴 표현인지도 모른다. 엠퍼시라는 단어를 들은 나는 곧장 심퍼시를 엠퍼시와 심퍼시 차이를 떠올렸다. 나처럼 성인이 되어서 영국의 어학원에 다니며 영어 능력 시험을 치른 사람은 잘 알겠지만은 엠퍼시와 심퍼시가 어떻게 다른지는 수업 시간에 반드시 배우는 내용이다. 그러나 발음까지 비슷해서 영국인 중에서도 그 차이를 제대로 설명 사람이 드물다. 까다르게 영어 능력 시험에 종종 함정 문제로 출제된다. 어학원에 다닌 지 20년이 된 나는 다시금 사전에서 읽고 있었던 두 단어의 뜻을 확인해 보았다. 엠퍼시, 자인의 감정이나 경험을 이해하는 능력. 심퍼시, 누군가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 누군가의 문제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있음을 드러냄. 어떤 사석이나 이념, 조직 등에 지지나 동의를 표현하는 행위. 비슷한 의견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우정이나 이해. 영어는 일본어와 어순이 반대해서 엠퍼시의 뜻을 영문으로 읽으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온다. 한편 심퍼시 는 감정, 드러냄, 행위, 우정 같은 명사가 연합한다. 엠퍼시는 능력이므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심퍼시는 감정, 행위, 우정, 이해처럼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거나 차오르는 것이다. 엠퍼시와 심퍼시가 다루는 대상이 정의만 보더라도 두 놈의 차이가 뚜렷하다. 엠퍼시의 대상인 자인에는 지정된 조건이나 제한이 없다. 하지만 심퍼시의 대상에는 가해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지지나 동의를 표할 사상 이념을 지녔거나 그러한 조직 등에 속한 사람, 비슷한 의견이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약이 붙는다. 심퍼시는 가해온 사람이나 나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 붙는 감정과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행동이고, 엠퍼시는 딱히 가엾지는 않고 나와 의견이 또 생각이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는 지적 작업이라 하겠다. 아이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다고 한다. 테러와 이유의 갈등, 극심한 빈부 차이로 사람들이 점점 더 분열해가는 지금이야말로 엠퍼시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엠퍼시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나는 옐로의 화이트의 약간 블루가 나오는 내용이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책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엠퍼시를 논하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런 반응이 솔직히 놀라웠다. 영국이나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엠퍼시에 주목하고 있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말이라 각종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어서 진리였다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사회 저변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는 공감이라는 말이 널리 통용되어 있지만 뿌리인 엠퍼시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게 아닐까? 또 하나의 거슬거리는 엠퍼시의 번역하면 공감인데 심퍼시도 공감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심퍼시는 동정, 배려, 지지로 번역할 수도 있고 엠퍼시는 감정이입, 자기이입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엠퍼시와 심퍼시로 번역하면 어느 쪽이든 감정적, 정서적 느낌이 강해져서 단순한 감정 문제로는 인상을 준다. 습득하는 능력이라기보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무언가 들리는 것이다. 이는 영영 사인의 서로된 뜻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엠퍼시의 역어인 공감에는 능력이라는 뜻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질적이다. 일본에서 어째서 그렇게 정착되어 있는지는 흥미로운 지점이다. 엠퍼시는 공감, 감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단어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라도 엠퍼시를 공감으로 번역을 문제를 다시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영어권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최근에 일본 SNS 터드는 공감은 위험하다, 공감은 이제 지겹다와 같은 논조에서도 엠퍼시와 심퍼시 모두를 공감으로 번역하는 한들 중에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가 없어진다. 엠퍼시의 종류와 역사, 일본만 엠퍼시의 의미가 애매해진 것이 아니다. 사실 영어권 나라에서도 엠퍼시의 정의는 제각각이다. 그 단어를 쓰는 사람만 수만큼이나 다양한 뜻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럼에도 엠퍼시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조적인 엠퍼시, 미국 매사추세츠 주 레슬리 대학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감정적인 인지적인 엠퍼시의 심리학이 이르는 글에 따르면 인지적인 엠퍼시는 일종의 기술이다. 심리학에서 엠퍼시적인 정확도라고 하는데 타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 이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일이다. 이는 사회심리학 백과사전에 실린 사라 호지스와 메이컬 마이어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옥스퍼드 영영사전의 뜻과 부합한다. 감정적인 엠퍼시. 앞서 말한 호지스와 메이어스에 따르면 감정적인 엠퍼시는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타인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말하는 공감일이라. 둘째는 타인의 고통을 본 리액션으로 개인이 느끼는 고뇌. 셋째는 타인을 향한 연민의 감정. 신체적인 엠퍼시. 감정적인 엠퍼시의 두 번째 정의인 타인의 고통을 본 리액션으로 세인이 느끼는 고뇌를 확정한 개념으로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물리적인 동적을 느끼는 일이다. 동정적인 엠퍼시.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말이다. 타인의 생각을 상상하고 또 이해하고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엠퍼시에 더 나아가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엠퍼시를 말한다. 컴패션도 심퍼시나 엠퍼시와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옥스퍼드 영사전의 고통이나 않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느끼는 강한 연민으로 그들을 돕고 싶다고 느끼는 바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감정적인 엠퍼시는 정서적인 엠퍼시라고도 하며 동정적인 엠퍼시는 엠퍼시적인 배려를 의도한다. 이렇게 엠퍼시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찾아볼수록 다 비슷한데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건 엠퍼시가 아니라 심퍼시잖아 하는 의문도 생긴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무질서한 상태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엠퍼시의 역사가 아직 대단히 짧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 인터넷판에 게재된 기사 엠퍼시의 짧은 역사를 보면은 심리학자 수전 런초니 박사는 엠퍼티라는 영어 단어가 등장한 것이 고작 1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엠퍼시는 독일어 엔푸훌룽에서 온 말이고 필링인으로 직역할 수 있다. 일본어로는 감정이입 혹은 감동하다 정도일까? 헤이본시아에서 조사한 세계 백과사전에는 엔풀훌링 영어인 감정인 이입을 타인이나 예술작품 자연을 마주할 때 이를 대상에 자기 감정을 투사하고 감정을 대상에 속한 것으로 체험하는 작용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이만큼 국가의 심리학자들은 당초 생생하게 그려내는 일, 본래 모인 척하다, 행동하다, 미학적인 심퍼시, 외관 단어들로 고민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08년에 두 명의 심리학자가 인을 그리스어로 M이라고 바꾸고 필링 대신에 파토스, 연민을 나타내는 것을 활용해서 새 말을 만들자고 제안하여 엠파티라는 단어가 탄생했다. 세계 백과사전에 나오는 감정이입 불능 해설과 마찬가지로 1900년대에도 엠파티는 타인의 기분을 헤아리다라는 뜻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반대로 자기 외부에 있는 무언가 자신의 감정에 기분을 투영한다는 뜻이었다. 어떤 물체의 생명을 불어넣거나 세상에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투영시키는 일을 의미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일 정물을 보면은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같은 자신의 상상력에서 우러난 감정을 투사시켜 작품을 생생하게 감상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20세기 중반에 엠파티라는 단어가 급부상이었다. 1948년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 로잘린드 카트라이트는 스승 코트렐과 함께 대인관계에서 엠퍼티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로잘린드는 대상을 향한 상상의 투사라는 초기 엠퍼티의 뜻을 부정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엠퍼시 개념의 중심에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도 심리학 분야에서는 실험적인 연구가 계속되었고 이었고 심리학자들은 진짜 엠퍼시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투사를 구별하게 되었다. 1995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는 엠퍼티를 자기 감정이 말리지 않고 판단을 의지 않 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엠퍼시가 문제다론과 엠퍼시가 중요하다로는 어떻게 보냐. 이렇게